잘 봐봐 얘들아. 이 박지원의 호질이라고 할 때 이 호질이라는 작품은 앞으로 여러분 많이 볼 거야. 많이 볼 거니까 자 지금부터 알아놔야 한다. 알겠죠? 호질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게 호가 범호자야. 그래서 호랑이가 꾸짖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꾸짖냐면 그때 당시에 양반의 부정적인 세태를 꾸짖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조선 후기 박지원, 연안 박지원이라고 하면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실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직 너희들 그 한국사 끝까지 안 배웠으니까 한국사 거의 끝까지 배우면 그때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반을 까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을 깔 때 이 범을 등장시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범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보면은 그 양반의 부정적인 속성들이 됩니다. 그럼 어떤 부정적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해요. 자, 보자. 맨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게 앞부분에 줄거리라고 나오면서 북학 선생이 나와요. 자, 북학 선생이 나오는데 이 선생이 뭐 하는 선생이냐면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생입니다. 한밤중에 과부와 밀회를 해. 자, 근데 여기서 봐봐. 과부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 과부가 무슨 뜻이죠? 남편이 죽으면 과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과부는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과부가 제가 하는 것이 어려워서 제가 하다, 재혼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재혼, 과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원래는 재혼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재혼을 하는 게 어려웠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과부를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과부랑 밀회를 한밤중에 해요. 밀회가 무슨 뜻이냐면 밀이 숨기다, 은밀하게, 회는 만나다. 그럼 한밤중에 과부의 방에서 불을 꺼놓고 만남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이제 비윤리적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비윤리적이고 이제 유교적이지 않은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기서 보면은 학식이 높기로 유명하잖아.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한밤중에 과부랑 이렇게 읽었네요. 과부랑 밀회를 하는 것은 학식이 높은 거랑 이제 좀 반대되는 부정적인 속성이랄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무슨 태도 아니면 무슨 속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런 것을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위선. 허세랑은 다른 거예요. 위선이 뭐냐면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대단한 척하고 이제 속을 까보면 좀 안 좋다. 그럼 여기서 이 북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이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속으로는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플러스 요소랑 마이너스 요소가 이렇게 딱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봐봐. 그럼 여기서 북학선생은 좋은 인물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인물일까요? 좋지 않은 인물이에요. 왜 좋지 않은 인물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학식도 유명한 거 아닌가요? 그럼 과부랑 밀회를 하든 말든 학식이 유명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할 때 우리 인성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 쪽 아닙니다. 자, 그런 방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니까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공부는 잘할 수 있어도 인성이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들킬 위기에 처해요. 때마침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간다. 자, 이거 체크하면서 갑시다.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한밤중에 밀회를 하는 장면 들키 위해 처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북학선생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위선자적인 모습. 위선자. 우리가 이런 걸 문학에서 뭐라고 부른다고? 위선자라고 부른다. 문학에서는. 때마침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내려오는데 근데 범이 무슨 말 하는지는 우리 지켜봐야 되겠죠. 자, 우리 계속 봐요. 북학선생은 못이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 뺑소니 치다가 뭐냐면 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리를 들어 띄어쓰기 안 되는데 다리를 들어 목에 걸쳐. 근데 굉장히 유연하네요. 어떻게 다리를 들어 목에 그래서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굉장한 코어 근육을 갖춘 거예요. 한쪽 다리를 들고 춤출 수 있다는 것은 전신의 근육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얘들아 봐봐. 기억 부분 돼 있잖아.
기억 부분.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그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보면 되겠죠. 근데 뒷 문장은 대문을 나서서 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 전 문장에서 봅시다. 그 요 문장에서 보니까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할까봐 이게 이유인 거잖아. 막 그래서라는 말이 있잖아, 얘들아. 그렇죠? 우리 국어 어렵지 않아요. 이런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뭐 여기서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는 것은 뭐냐면 진짜 자기를 귀신처럼 봐서 저게 어떻게 북학 선생이야, 귀신이지, 이런 반응이 나오게끔 하려고 했던 거죠. 바보인 거죠, 바보.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 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속에 똥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어쨌든 똥이 가득 차 있는 들판의 구덩이에 빠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요, 양반은 권위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그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다가 대문 나서고 튀다가 들판 위에 구덩이에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는 개념어가 있어요. 러운 행동 또는 우리 똑같은 개념으로 어떤 개념어가 있냐면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라는 개념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우스꽝스럽다가 무슨 뜻이죠? 우스꽝스럽다? 우습다 하잖아요. 우습다. 꽝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우습다. 꽝. 우습다. 우스꽝스러운 건데.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우습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웃기다가 아니라 우습다. 웃은 행동. 우습다. 웃기다랑은 달라요. 그렇죠? 웃기다는 그 사람이 좋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 참 웃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스워는 좀 말이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웃기다랑 우습다랑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있나요? 웃기다랑 우습다가? 우습다라고 하면 너무 행동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냥 경박하고, 그렇죠? 경솔하고, 그 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게 우습다잖아요. 그러면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누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양반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양반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양반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주체로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 전에 우리 누가 한다고 이 행동을? 양반이 한다고. 양반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냐? 양반이라고 하면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기 전까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냐면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 알겠죠? 권위. 권위가 뭐예요? 그 양반으로서 내가 에헴 하면 사람들 다 와서 뭐 무릎 꿇고 그런 거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 그렇게 에헴 할 것만 같았던 이 양반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이 권위가 어떻게 된다? 권위의 추락이 일어난다. 선생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의 추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쟤를 그렇게 무서웠던 그 양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권위의 추락이 일어나면서 또 동시에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 양반에 대해서 예전에는 되게 무섭고, 오케이, 그다음에 학식이 뛰어나고 그냥 그런 걸 줄 알았던 양반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양반 저런 놈이었어? 그러면서 이 권위 추락을 통해서 양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너무 권위적으로 높은 사람이면은 비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권위를 추락시킴으로써 이 양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풍자라고 합니다. 풍자.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양반은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풍자가 다른 비슷한 말로 뭐냐라고 하면 비판이에요. 비판. 문학을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그래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양반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권위가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 있을지 궁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권위 추락
잘못되는 게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 했잖아요.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비판이라 했잖아. 그러면 비판의 대상이 어떤 행동인지도 보면 되겠죠. 잘 봐요. 권위를 권위 추락시킴으로써 비판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비판의 대상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바로 위에 있던 위선자의 모습이 되겠죠. 오케이?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라고 하면 이거 권위 아니겠습니까?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위선자였다. 그리고 얘가 진짜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하는 놈이다. 이걸 알려주면서 뭘 한다? 권위 추락시키고 비판을 한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풍자라고 한다고. 풍자는 무엇이 풍자라고요? 웃기면서 동시에 웃긴 행동을 하면서 그 비판이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니은 부분 이후로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는데 구덩이에서 기어올라서 고개를 내놓고 바라봤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어. 범이 있습니다. 범이 길을 막고 있다니 범이 근데 말을 할 줄 아는 친구인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범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그 숨을 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구린내가 심하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다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의 그 스킬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잘 봐봐 얘들아.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다고? 너는이 아니라 선비는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원래는 너는이잖아. 근데 너는이 선비는이 됐잖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Why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한 문제 풀지 말고 EBS 교재들,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들 그런 거 풀면서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오케이? 왜냐면 그런 문제를 낼 때는 한 문제 만들 때 한 1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어서오세요. 15명씩 달라붙어가지고 문제를 한 문제 만드는데 한 4시간씩 걸린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도 이제 혼자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 만들 때 한 문제 만들 때 한 10명은 달라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하나 잘못하지? 그러면 다 비판이 엄청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점에 있어서 다 Y를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생각한다면 지금 1학년이잖아요. 3학년 때까지만 돼도 모든 과목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어요. 자, Y. 왜 여기서 선비는이라고 했을까? 왜 너는이라고 안 했을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좀 이런 말 하면 안 될 수 있는데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어떤 한 남학생이 있었어. 이름이 뭐라고 할까? 네, 승호라고 해봅시다. 네, 좋아요. 승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딱 여기에 없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죠? 승효라고 합시다. 승효. 네, 좋아요. 승효. 네, 앞에 건 편집해야겠죠. 자, 이 승효가 있었는데 이 승효가 어느 날 똥을 뒤집어 쓰고 학교에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똥을 뒤집어 쓰고 학교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도 따지고 보면 그럼 어쩌다가 똥 뒤집어 썼잖아. 그렇지? 우리 승효도 어쩌다가 똥을 뒤집어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왔는데 이제 어떤 여학생이 승효가 예를 들어서 효성고나 미추홀외고 같은 이런 공학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봐요. 어떤 여학생이 딱 와가지고 남학생은 냄새가 심하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근데 너는 냄새가 심하구나 라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생님의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너는 냄새가 심하구나와 다녀오세요. 그렇죠. 아우르는 말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이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은 뭘까요? 너가 구린내가 심한 것이 아니라 좋아요. 그러니까 너가 구린내가 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비 자체가 구린내가 심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똥을 뒤집어 엎어서 구린내가 나는 것도 맞지만 너가 똥을 엎어서 구린내가 나지 않더라도 선비는 구린내가 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 가상의 사건에서 남학생은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는 말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남학생은 똥내가 난다라고 하면은 얘가
그 똥을 묻히고 왔기 때문에 똥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이기 때문에 똥내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 앞으로 이 방금 예시를 들은 거에 대해서 이런 난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해서 이 구린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똥을 밟아서 그 구린내에서 뭔가 확장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아까부터 얘가 많이 도와주네. 얘 그 도라이버인데 여기 있더라고요. 어쨌든 확장된 거다. 그러면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고 하면 너 어디서 똥 밟았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구린내가 심하구나 뭐가 될까? 비판이 되는 거야. 근데 앞에 무엇을 비판하고 있죠? 선비를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는 어떤 표현이 될까요? 그냥 선비를 비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 선비들은 구린내가 심하다. 그럼 여기서 구린내라고 하면은 그냥 똥냄새 아니죠? 더 나가야죠? 근데 여기서 우리 글 몇 글자 안 읽었죠? 사실. 뭐 얼마나 읽었어, 여기까지. 몇 줄 안 읽었어요. 근데 비판점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까지. 비판점이 뭐였죠? 위선이죠. 다른 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 너와 같은 선비 족속들은 구린내가 심하구나. 뭐라고 이게? 위선자구나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비판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풍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풍자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원래 권위를 가졌을 놈인데 그놈의 권위를 빼앗아 추락시키는 것. 어떤 방식으로 추락을 시킨다?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추락을 시킨다. 오케이?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춘향전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울 거거든요. 춘향전. 여기 다 창비교과서잖아. 춘향전이 있단 말이야. 몇 단인지는 까먹었어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춘향전이 있는데 춘향전에서도 그러면 거기서 누가 나오냐? 양반들이 나와요. 양반들 중에서도 이제 골 감사들, 그러니까 사또들이 나온단 말이야. 변사또, 뭐 무슨 사또 엄청 많아.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권위가 추락되고 있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아니면 뭐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풍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변사또, 그러니까 백성을 수탈하는 관리들을 비판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위선을 비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 부분 보자. 북한 선생의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기어와서요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이런. 근데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하는데, 덕이 무슨 뜻이냐면 인품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범이 뭐예요? 호랑이의 인품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들 언제 아냐고. 자기들이 호랑이의 인품을 언제 알았냐고. 그럼 여기서 얘들 봐봐. 이 리을은 진짜 북학 선생의 속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일까요? 자, 범이라고 하면 호랑이죠. 호랑이는 원래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호랑이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뭐 배워왔을 수도 있죠. 사람의 말, 사육사랑 같이 뭐 A는 애플 해가지고 이제 배웠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 리을은 그러면 진짜 범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잡아먹힐까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말.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아첨이 된다는 거죠. 아첨. 자, 그럼 그 위에 있는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 이것도 지금 과도하게 예의를 표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첨이라 할 수 있다. 예, 디귿과 리을 모두 아첨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행동이 조금씩 다르니까 선택지에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선택지에서 조금씩 나뉘는 것이다. 이 의미를 알겠죠? 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대인은 그 가죽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거린거리를 배우고 그 효성을 본받고 위엄을 취해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높아서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왜 무슨 소리야? 어쨌든 뭐 너 짱이다 이런 소리 아닐까요? 그 다음에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이 천한 신하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천한 신하. 자기 자신, 좋아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아래에서 모시겠습니다. 그 디귿, 리을, 미음이 다 똑같네요. 그러면
범의 무엇을 뭐 찬양하고, 그렇죠? 아첨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하게 예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랫자리에서 모시고 있다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고. 자, 그럼 기억 니은까지 보고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이거 쌤이 아까 그래서 코어 근육 굉장한 거라 했죠? 그다음에 니은은 줄다름 치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가보죠. 가보면 기억에서 미음이래요. 네. 자, 내가 질 수 없지, 얘들아. 잠깐만, 양해 좀 해줘요.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위에야? 아래죠. 뭐야? 꽂힐 뻔했다. 나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겠지? 예, 조용해질 겁니다, 이러면. 네. 자, 기억 부분, 코어 근육, 이거 자기를 알아볼까봐 위장하는 거, 귀신처럼, 그쵸? 스스로의 행동에 떳떳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맞죠? 과부랑 같이, 니은 부분 봅시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다가 실수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 똥구덩이에 싹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거 괜찮죠? 3번. 위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당황해서 판단력을 잃은 모습이다. 한번 볼까요? 디귿 기억 안 나는데. 디귿 부분 다시 보면은 여기 디귿 3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드는 게 판단력을 잃은 모습이라 하기가 어렵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짐승의 덕을 과장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힘이 이게 무슨 뜻이야? 물리적 힘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잡아먹힐까봐 이 소리를 물리적 힘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거짓된 겸손이다. 위기를 모면하려 아첨하는 거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위에 올라갈게요. 그러자 범은 꾸짖습니다. 그게 A 부분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 예전에 듣기를 유는 유라더니. 자, 유는 유라더니가 그 아래에 보면은 유학자의 유학 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첨할 유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전혀 안 웃기죠? 자, 유는 유라더니 이제 웃겨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하하하하 너무 웃겨. 자, 웃기죠, 여러분? 근데 유는 유라더니가 무슨 말이냐면 어서 오세요. 데스크 들리셨습니까? 들렸다 오세요. 어차피 늦은 김에 뭐 그렇던데? 유학자의 유와 한자로 유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첨할 유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학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아첨 학문을 배우는 것이구나. 하하하하 하는 거예요. 들으셨죠? 웃었잖아, 위에서도.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언어 유희인데, 근데 보세요. 언어 유희라고 할 때 이 언어 유희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언어 유희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동음 이의어를 써보세요, 여러분. 활용한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 또는 동일한 의문을 활용한 언어 유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알겠죠? 넌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까 누가 신뢰해? 자, 그 다음 볼게요.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한 가지다. 범이 악하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그런가? 네가 하는 수천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사강오륜이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도읍 일대에 형벌을 받아서 코가 베었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 이거 칙 하는 거. 한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갑자기?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쓴 도끼, 톱을 날마다 쉴 새 없이 제공해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 없어. 근데 여기서 한번 끊어지네요. 이렇게 사람 얘기를 하다가 끊고 나서 어떤 얘기가 될까요?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사람 얘기가 나오죠? 사람. 그 다음에 범 얘기가 나오죠? 범이 이거 한 줄이죠? 근데 여러분 봐봐.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형벌. 지금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형벌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범의 집안에는 이런 형벌이 없어요. 자, 그럼 봐봐.
사람은 형벌이 필요한 존재고 범은 형벌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다.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더 착하다라고 논리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는 범이 더 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또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아.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물란하는 거 즐기지 않아. 그러니까 범은 술 마시지 않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으면 하찮은 생물들한테 잔인하게 굴지 않아.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 있는 말이나 소를 사냥해요. 근데 한 번도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범의 도의야말로 광명정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냥 범이 착하다. 범의 도의야말로 광명정대하다. 이따가 A 부분 문제 풀러 가고 싶죠? 그 다음에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지만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잘 봅시다. 봐봐요. 범이 만약에 노루를 먹어요. 그 다음에 사슴을 먹어요. 그러면은 범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렇구나. 그 다음 볼게요. 여기서 끊고 범이 근데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원수라고 부른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노루 사슴이면 욕 안 하고 그 다음에 말과 소면은 욕을 해. 왜 그러냐면 노루나 사슴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말이나 소는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 될까요? 보세요. 범이 무엇을 잡아먹었을 때만 욕한다고? 말이나 소. 근데 그게 자신들한테 무엇이 되죠? 공로.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것.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잡아먹을 때는 뭐라 하고 자신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걸 잡아먹을 때는 신경도 안 쓴다. 그런 걸 무슨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뭐라고요? 이기적이다. 또 뭐라 했었는데? 탐욕적이다. 그렇게 말한 거 맞나요? 탐욕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잘했어요. 이게 참 많은 답이 나올 수 있죠. 이기적이다, 탐욕적이다. 아니 뭐 이해타산적이다, 뭐 이런 답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택적으로 범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신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말이나 소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만약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다면 도살해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나 소 잡아먹으면 뭐라고 한다 했잖아. 근데 이 말이나 소가 자기들이 더 많이 죽인다는 거죠. 도살을 한다. 말에 갈기조차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사람은 안 좋은 모습 다 갖췄네요. 언제 끝나 이 A가. 그래서 너를 잡아먹어야 돼? 아니면 놓아줘야 돼? 잡아먹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 무릇 자기 것이 아닌데도 가지는 것을 도적의 그런 건가 보네요. 생물을 잔인하게 치는 것을 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너희가 하는 짓은 이렇게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 돈을 형님이라 부른다. 계속 비판하고 있죠. 무엇을 빼앗는다. 그 다음에 자기 무리를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 A가 끝났어요. 그럼 뒤에 보면은 그냥 A가 기니까 일치 문제가 나올 것 같겠죠. 그럼 우리 한번 뒤에 A 부분 볼게요.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A에서 정리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선생님이 말하는데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화는 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우화가 뭐냐? 자, 우화는 동식물이나 사물 등의 인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나 말로써 인간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교훈을 전달한다. 자, 이 중 인간성을 부여하는 동물이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런 작품들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는 구조가 역전이 됐다. 역전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역전되다라는 말은 거꾸로 된다. 그러니까 뒤집힌다라는 뜻입니다. 뒤집혀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 구도가 뒤집혀서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그리고 동물이 가진 특성들이 미덕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범이 좋은 것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1번부터 봐봐. 음식을 두고 다투지 않는 범의 특성이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 미덕 괜찮죠? 범은 미덕. 2번,
먹을 것에 급급해하지 않은 범의 습성이 벌레에서까지 먹을 것을 얻는 인간과 되죠. 근데 벌레도 먹나? 아,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보고 싶어요. 벌레. 어디 나오죠? 아, 위에? 뭐, 누에는 여기 위에 있다. 네. 여기? 자. 스탑 해봐, 스탑. 알겠지? 아, 안 되네. 자, 스탑해, 스탑. 여기?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 여기 말합니까? 좀 위에? 자. 아, 벌레. 아, 여기 있네요. 고맙습니다. 굉장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잘 못하나봐요, 국어를. 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범은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먹는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쯤 보면은, 요거, 2번,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형벌의 제도가 없다. 동물 사회가. 근데 인간 사회는 형벌이 있어도 악행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형벌이 있어도 도움마다, 거리마다 넘쳐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조되는 미덕, 괜찮죠? 4번, 술과 같이 풍기를 물난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동물의 성질이. 자, 그 다음에 술을 담가 먹는 인간, 괜찮죠? 그 다음에 5번, 지키지 않는 동물의 본성이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이게 땡이죠. 그러면 5번이 왜 틀렸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이게 왜 틀렸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지키지 않는 동물의 본성이가 아니라, 자, 잘 봐요. 그러면 오륜과 사강이 인간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건 뭐냐면 오륜과 사강에 대해 가르치고 전파하지만 그럼에도 악한 자가 많은 인간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인 거죠. 오케이? 오륜과 사강을 지키지 않아서 동물이 좋은 거다가 아니라 인간은 왜 이런 거 계속 가르쳐도 그 난리가 나냐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할 수 있죠? 그건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비문학 하면서 얘기했었죠. A 부분 지나갔죠? 그럼 A는 끝난 거예요. 거기 부분 문제는 끝났어요. 이제 보면은 문제가 뭐가 남았냐? 봐봐, 얘들아. 2개 풀었잖아? 이렇게 2개 풀었잖아? 그 뒤에가 23번이 B예요, B. 근데 B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듣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고,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북학적 선생의 성격. 그 다음에, 범이 가고 난 후 아첨을 또 일삼는다. 뭐야? 범이 가고 난 후 아첨을 일삼는다. 범이 가고 난 후 누군가 또 왔나 보죠? 범 말고 이번에 사자가 오나? 한국에 사자가 있나요? 어쨌든 뭐 곰이 오나? 뭐 누가 또 오나 봐? 4번이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스킬이 뭐였죠? 저번에 문학할 때 다 맞는 걸로 치고 내용 파악하기. 오케이?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고 있구나. 학식도 자랑하고 있고 위선적 태도 반성이 안 되고 있구나. 농부가 등장하는구나. 그런데 체면을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했죠? 그래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B 부분 보면 됩니다. 왜? 선생님이 말한 것 중 하나가 있죠. A 부분은 A 부분에서 답이 나온다. B 부분은 B 부분에서 답이 나온다. 우리 A 부분 풀었죠? B 부분에 문제 걸려있네요? 그럼 요거 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이어서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도 명령이 없어요. 그렇구나. 황궁해하면서 두 손 맞잡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해. 뭐하지? 근데 고개 쳐들고 살펴봤더니 근데 동쪽이 훤히 밝았고 범은 이미 가버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범은 이미 가버렸는데 자기가 계속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네. 그럼 여기 땅에서, 그죠? 이러고 있었던 거야. 농부가 와가지고 농부 아까 체면 어쩌고 했거든요. 선생님은 어째서 새벽부터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경배가 무슨 뜻이냐면요, 경배는 경탄하다, 그러니까 찬양함이라는 뜻이에요. 경배하라 그러면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 어째서 들판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북학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 내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느냐 하지만 인용 표시되어 있네? 그럼 여기 딱 봐도 인용이 있네? 내 들었노라 있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북학 선생이 너 왜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지 않았잖아요. 나 어제 밀회를 즐기다가 걸려가지고 이거 좀 몇 번 하다가 빠져가지고 호랑이 한테 뚝배기 깨졌어. 이렇게 말하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내 들었노라 이 부분은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 윗부분에 고개 쳐들고 살펴보는 이 부분 아직도 쫄아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 부분으로 갑시다. B를 읽었어. 1번, 자신의 학식을 자랑한다. 나쁘지 않죠? 자신의 학식을 내 들어놓으라 이러고 있으니까 1번 맞는 말. 인형도 있었죠? 3번도 볼게요. 2번은 좀 이따 보고. 농부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적 체면을 괜찮죠? 5번, 괜찮죠? 2번도 볼까요? 북학 선생은 범의 말을 듣고 나서도 자신의 위선적 태도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농부가 여기 와가지고 니 뭐냐? 라고 했잖아. 그치? 너 뭐냐? 영어로 뭐라고 하지? 와달류 두잉이라 하나요? 와달류 두잉이라 했는데 말하자면 복잡해요.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사회적 체면을 중시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봐봐요. 국가 선생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죠. 근데 농부가 오니까 농부한테는 자기의 행동을 멋진 행동으로 포장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위선. 근데 그러면 위에서 범한테 뚝배기 깨졌지? 근데 얘 지금 위선 고쳤어 안 고쳤어? 안 고친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범이 가고 난 후 누구한테 아첨을 일삼으면 선생님이 이 선택지 보니까 무슨 곰 같은 거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왔죠. 범이 가고 난 후 이번엔 범이 갔습니다. 이번엔 사자가 오나 곰이 오나 생각했는데 안 왔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4번. 넌 몇 번 골랐어? 5번 골랐어? 네. 아빠의 손가락을 쳐놓고 땀을 골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4번 볼게요. 윗글의 범과 보기의 개의 말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 그렇군.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 윗글의 범과 보기의 개, 꽃게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더 짧은 글이 뭐예요? 범이에요? 개예요? 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이 개 읽고 여기서 먼저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할게요. 나는 개다. 그래, 알았어. 자, 지금 무장공자라는 문제로 연설을 할 거야. 자, 근데 무장공자라는 말은 창자 없는 물건이다. 옛적에 포박자로 가는 사람이 우리 개 족속을 가리켜 무장공자라 했는데 대단히 무리하다. 자기는 창자가 있나 보네요. 그래, 우린 창자가 없고 사람들은 창자가 있어? 뭔 소리야? 시방이라고 완전 갑자기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방은 지금이란 뜻입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옳은 창자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나? 창자라는 말이 좀 비유인 것 같은데? 그렇죠? 창자가 원래는 여기 속에 있는 내장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창자가 없고 사람은 창자가 있어? 아니, 그러면 사람은 창자가 있지, 그럼 없나? 세상 사람 중에 옳은 창자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옳은 창자? 사람의 창자 썩고 흐리고 더럽소. 그러니까 여기는 비유가 나타나고 있네요. 일단 창자라고 하는 게. 의북은 능라주의로 지르르 잘 입어서 외양은 좋아도 가죽만 살아 그 속에 똥밖에 없다. 좋은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속을 갈라봤나 보네요. 구린내가 나요.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라고는 몇 개가 없다. 신문에 그렇게 나무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시비하고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욕들을 해도요. 그래서 이거 모른 채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냐?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서리법으로 끝내네요. 자, 그러면 우리 5번을 볼까요? 그가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통해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당한 대가가 무엇인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창자 없는 족속들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나? 어떤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나? 그건 일단 아니죠, 5번은. 4번 볼게요.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인간들의 세태라고 하는데, 이 말 인간들이 들으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의복 잘 입고 안에 구린내가 나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기준이 흔들리고 있을 땡. 자, 그 다음에 3번 규범을 지키는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통해 평가를 해줘야 함을 지문을 통해 역설하고 있다. 자, 나는 규범을 잘 지키고 있다. 자, 우리는 있어? 나는 규범을 잘 지키고 있다.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3번도 그 땡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번 볼게요. 기존에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질문을 통해 얻고자 한다. 기존에 가졌던 궁금증. 여기서 봐봐 얘들아. 우리는 창자가 없고 사람들은 창자가 있어? 이거는 궁금증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건 사람들을 까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땡은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럼 이게 뭘까요? 인간들이 자신들에 대해 내린 평가는 창자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니네는 창자가 있냐? 우리한테 그러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냐? 라고 하잖아. 너희 창자가 있다며. 그럼 너희는 창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 라고 하잖아.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가 부당하다. 이것은 그 위에서 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그러니 범의 도의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아니한가? 범의 본성이 어찌 사람보다 낫지 아니한가? 이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쓰죠. 범이 이렇게 좋다. 범이 좋다. 범짱이다. 범짱이야. 야, 범 최고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범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2번이 된다. 여기서 아니지. 2번이 된다. 자, 여러분, 이러고 나서 끝났어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 그 중간중간에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내가 지금 문제 푼 스킬이 뭐야? 스킬이 뭐고 스타일이 뭐예요? 이해를 하고 풀었다? 아니에요. 이상해. 이것을 이해하고 풀었다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 표준적인 국어 문제 풀기 방법이 있죠. 아직까진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따라할 수 있어요. 이런 표준적인 국어 문제 풀기 스킬. 그러니까 나 이렇게 수업하고 나지 내일 되면 이 내용 까먹을걸? 그리고 너희들도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 문제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시고 그 뒤에서 여기 그 심의는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서 맨날 3개 중에서 하나씩 넘어가죠. 매화 이 부분 28번부터 31번까지 4문제짜리 8, 9, 11 이렇게 4문제짜리 이거 할게요. 잠깐 쉬고 갑시다.